장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원대 회장 송적입니다.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장교양기관 지정제의 여파가 하늘을 덮더니 급기야는 고양시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지정제 심의기준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죠. 보건복지부는 지정제 실행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법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하더니 1년이 지나도록 개정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송년방송에서는 먼저 장교양 10대 뉴스를 전해드리고 시민단체인 한국백만인클럽이 드리는 2020년 자랑스러운 장교양인상 수상자 발표와 함께 수상자와의 개별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한국백만인클럽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정된 10대 뉴스입니다. 제1순위는 2021년 장교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 인상, 기관 운영 파탄 초래였습니다. 온 장교양 기관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그동안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평균 1.37%의 급여 수가 인상률로 운영이 어려워져 망연자실한 장교양인이 많은 실정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앞으로 1년이 더 간다고 해도 코로나 사태가 종료될지 모르는 상황에 기관 운영의 어려움과 불안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위의 장교양 뉴스는 장교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의위원회 발족 및 심의 기준 논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공립 장교양기관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장교양기관 지정제의 실시로 헌법에 보장된 개인 자산보호와 영업의 자유 권한을 위해하는 지정갱신제를 매 6년마다 실시함으로 인해 민간기관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정갱신제 심의 기준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어느 시험에도 존재하지 않는 커트라인 80점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선정한 세 번째 장교양 뉴스는 2020년 국정감사 서울요양원 장교양기관 표준 제공 기능 상실 지적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요양원의 설립 목적은 공단이 직접 요양원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 서비스와 적정 수가를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며 표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비슷한 조건에서 운영을 해야 하지만 서울요양원은 현재 인적 물적 기준이 다른 기관과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서울요양원 설립 목적인 표준 모델 제시 기능은 사라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 순위의 뉴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팀의 뇌물수수 의혹이 차지했습니다. 장교양기관 및 의료기관의 한 점의 과실도 용납치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내부적으로는 전산개발과 관련하여 뇌물수수와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러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IT 대기업 간의 대규모 전산사업 관련 비리 커넥션은 빙산의 일각이다 라고 말하며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건복지부 장교양기관 지정갱신제 유법사항 논란 조치 미흡입니다. 2019년 12월 12일 장교양기관 지정갱신제가 시작되면서 예전과는 달리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와 장교양기관 지정 절차와 단계가 분리되면서 기관의 양수 양도를 통해 운영자가 바뀌는 경우 기관 설치를 위해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정심의가 이루어지는 한 달의 기간 동안 양도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양수자는 장교양기관 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장교양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지정갱신제도가 시행된 이후 양수자가 장교양기관 지정을 받을 때까지 양도자가 운영을 하는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양수자는 토지와 건물 구입 시 이미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이자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고양시 장교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의기준 강화 조례 개정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고양시의 조례 개정은 행정예고 기간을 마치고 현장의 반대와 위법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장교양기관의 금융대출 시 담보의 한계가 현행 규정상 8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50% 미만의 만점을 주거나 고양시 거주 어르신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에 노인 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뉴스는 유튜브 방송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 활성화했습니다. 이 방송은 장교양 시사 포커스로 출발하여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로 제20화를 진행하면서 장교양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장교양인의 권익을 훼손하는 강압적인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갑질에 대한 공개규탄, 기타 장교양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애로사항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작자인 실버피아 온라인은 제11화에서 20화까지 장교양기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장교양인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8번째로 선정된 2020년 장교양 뉴스는 민영배 의원의 국공립 장교양기관 강화를 통한 민간 장교양기관 말살 법안 발의가 선정되었습니다. 민영배 의원의 발의 내용은 지난 회기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전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그대로 베껴 발의한 것으로 장교양기관을 매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폐업하려는 장교양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매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장교양기관의 장이 장교양용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백만리 클럽과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교양기관 정보협회 그리고 고양시 노인장교양기관 협회 등은 변호사 의견서를 포함하여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9번째 뉴스는 공공노총 소속 한국노인복지산업 종사자 노동조합 활동 강화가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강경 노조들이 장교양기관에 대비하여 심한 경우 폐업에 이르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사화합을 우선으로 하며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뉴스로는 장교양기관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해오신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의원의 공천 탈락이 선정되었습니다. 오재세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에서 제20대 국회에 이르는 동안 민간 장교양기관을 위한 재무회계 규칙 발의와 재무회계 대체 입법 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단체의 입법 발의 통과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제21대 국회 공천 탈락을 주도하면서 사선 의원의 5선 진출이 좌절되어 장교양인들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이상 장교양 10대 뉴스 발표를 마치고 다음은 한국 백만리클럽 변경혜 회장의 2020년 자랑스러운 장교양인상 선정 배경과 수상자 발표를 해주시고 이어서 수상자들과 전화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교양인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가 장교양기관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역에 힘써주시길 바라며 우리 장교양기관을 이용하는 입소자 어르신, 기관장, 종사자, 보호자 모두 건강하시고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